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컴파일러를 준비했으니까 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계산 프로그램이죠. 컴퓨터가 계산기니까 그 다음에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계산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출력을 할 때 계산된 결과가 항상 똑같은 값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력한 값을 계산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력이라고 하는 것과 출력이라고 하는 것, 꼭 사용자와 연관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입력 방법과 출력 방법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바로 계산이라고 하는 것,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요, 좋아요. 우리가 계산할 건데 계산해 달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할 텐데 그걸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걔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산식을 우리가 전에 잠깐 봤으니까 그 연산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쓰는 거예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일단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값을 담은 다음에 그 국어, 영어, 수학을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총점을 구했으면 그걸 가지고 평균도 구해 달라고 할 거예요. 이런 연산식을 컴퓨터 보고 처리해 달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메모장을 일단 여셔서 그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것과 값을 할당을 하고 이런 연산식을 메모장에다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연산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 여셔서 메모장 열으셔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다 쓰셨다면 아마 저처럼 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했을 텐데요. 그 작성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저장하시는데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 메뉴 눌러서 저장하시든 아니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든 저장하실 때는 얘를 저장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 거니까 그 소스를 관리하기 쉽게끔 여기다 폴더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새로 만들기 하나 해서 폴더 해서 자바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확대를 좀 할게요. 이 안에다가 앞으로 여러 가지 소스를 다룰 거니까 이 안에다가 폴더 하나 다시 만들 건데요.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런 게 있어요. 소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뭐 중요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뭐 다양한 뭐 리소스나 다양한 것들을 또 둘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다른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 또 있다면 그 설치할 수 있는 파일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set file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 다 놓고 저는 여기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에다가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에다가 소스 코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해주시고요. 대문자로 할 때 이름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할 건데요. 프로그램이란 이름은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쓰는 이름이고요. 그냥 hello 쓰셔도 되고 뭐 first 쓰셔도 되고 AA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할 거고요. 확장자를 자바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바 컴파일러는 확장자를 자바라고 해야만 이 파일을 읽어서 컴파일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라고 하시고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럼 프로그램.자바가 만들어졌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자바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고요. 어때요? 이게 수학인지 자바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갑니까? 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바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저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그 컴파일러를 이용할 차례가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바 C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폴더로 가셔서 자 cd change 디렉토리 하셔서 자바 폴더로 가고요. 이 안에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있으니까 그 안에 가셔서 프로그램.자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일을 컴파일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자바 C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바 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예, 프로그램.자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엔터를 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예, 해보셨습니까? 자, 엔터 치니까 이게 컴파일 되질 않고 오류를 내고 있어요. 근데 오류가 보니까 프로그램.자바 첫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있습니다. 에러 원인은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또는 이넘이라고 하는 녀석이 오길 기대했는데 갑자기 코리아라는 게 왔네요. 이게 지금 에러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를 콕 집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컴파일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아까 작성했던 파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아니면 이넘이라고 하는 게 먼저 와야 된대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왜 이런 오류가 나냐면 우리가 무조건 이 연산식은 맞는데요. 이 연산식은 자바 연산식이고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있네요. 이 오류는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절차를 만드는 그런 것인데요. 절차를 만들다 보면 이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나눠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함수라고 하는 단위가 생겼습니다. 그 자바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나눠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수를 지원하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반드시 함수라고 하는 괄호 안에다가 코드를 나눠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바는 반드시 코드는 함수 안에 함수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여러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함수로 나눠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 괄호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바는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요. 이 함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단위가 또 사용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시대가 좀 더 지나서 프로그램이 더 커지다 보면 함수라고 하는 그 조각이 코드를 나누고 있는데 이 함수 조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많아지게 되면 함수를 관리하기 위한 더 큰 단위의 수납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더 큰 단위 수납 공간으로 우리가 캡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으로 자바에서는 그 캡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을 또 포함하는 더 큰 캡슐을 작성해야 돼요. 클래스를. 그래서 자바는 무조건 코드를 작성하려면 함수 안에 있어야 되고 함수들은 반드시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류의 원인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와야 하는데 왜 갑자기 코드가 왔니?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클래스가 먼저 와야 하는데 너 왜 코드가 먼저 왔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류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렇구나. 일단은 이걸 내가 잘못 썼구나. 클래스를 먼저 써야 되는구나. 그 규칙, 첫 번째 규칙입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예,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함수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쓰시는데 나중에 그거를 알고 나서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때 가서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클래스라고 쓰겠습니다. 무조건 괄호가 오류는 두 가지 블럭이 있는 거예요. 자, 클래스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블럭이 있어요. 자, 지금 뭐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쓰는 거지만 자, 이렇게 합시다. 클래스는 이 파일명과 같아야 돼요. 무조건. 지금 파일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자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일명은 자바에서는 이제 자바 세계에서는 파일명을 대문자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문자로 했던 이유는 뭐 컴파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명령 규칙으로 우리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파일명과 클래스명은 꼭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규칙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 얘가 이제 큰 괄호가 바깥에 있으니까 이 괄호 안쪽에 있는 애들은 들여쓰기를 하셔서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얘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시할 거 아닙니다. 왜냐면 나중에 코드를 수정할 때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코드를 보기가 어렵고 괄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것이 기본으로 해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안쪽 괄호는 함수 괄호니까요. 함수를 쓰셔야 되는데 함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함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함수 작성하는 방법을 훈련시킬 거니까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생각하셔서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함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는 반드시 어디에 쓴다? 예, 함수 안에 쓴다. 함수는 반드시 어디에 놓는다? 예, 클래스 안에 놓는다. 자, 클래스 안에 놓는다. 요걸 꼭 잊지 마시고 요 규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래스명과 파일명은 꼭 같아야 돼요. 코드 하나 작성하기 힘드네요. 그죠? 예, 위치가 따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바C라고 또 쳐도 되겠지만 우리가 윈도우 7이나 뭐 요즘 운영체제는 화살표 위에 화살표 위 화살표 누르면 이거를 전에 했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컴파일 했는데 아까 오류는 사라졌는데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네요. 그죠? 이거 뭘까요? 두 번째 규칙인데요. program.java라고 하는 파일을 컴파일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네요. 자, program.java 5번째 라인에서도 에러가 발생했고요. 6번째 라인에도 에러 발생했고요. 7번째, 9번째, 10번째 다 에러가 났네요. 그 위치가 여기가 콕 집어줬죠. 예. 뭐라고 나오냐면 에러가 났는데 세미콜론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넌 왜 안 썼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류 메시지가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영문이라서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참 영어권 애들은 편하겠어요.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위치도 정해주고 이유도 설명하고 뭐 라인 수까지 적어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자세한데도 많은 분들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러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에요? 몰라요. 에러 나요. 이렇게 하고 그냥 에러 난다고 창 닫아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세미콜론이 없다고 하는 에러니까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러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습관 노력하시면은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금 세미콜론 적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달라고 하니까 자, 세미콜론 적을게요. 그런데 세미콜론 적으면서 세미콜론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미콜론은 명령을 구분해주는 그런 구분자예요. 이게 세미콜론이 없으면 60을 넣어달라는 것과 이제 70을 넣어달라는 것이 한 문장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예, 한 문장은 아니니까 얘를 처리하는 것이 한 단위잖아요. 그죠? 한 단위 끝내고 다음 일을 처리하라고 꼭 구분자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 나눠질 때마다 항상 구분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구분자를 세미콜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렸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구분이 되거든요. 때로는 이거를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렸어도 예, 명령을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만날 때까지 컴파일러는 한 번의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 쓰거나 아니면 흩어 쓰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쓰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죠? 왜요?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보기가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자,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껴놓고 이렇게 묻히게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세미콜론을 라인 끝에다가 써주고 라인 끝에다가 입력해주고 그리고 항상 세미콜론 단위로 내려 쓰는 걸 가장 좋은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초기화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연산하는 부분을 나눌 때 이렇게 엔터 쳐서 한 줄을 비워두면 훨씬 더 그 코드가 정리가 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드를 잘 정리하는 습관, 처음 입문하실 때부터 잘 습관화하셔야 돼요. 코드를 잘 정리하셔야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좋고요. 남과 협업할 때도 좋고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막 내려 쓰는 거를 막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씁니까? 그랬더니 남이 내 코드 이해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건 되게 안 좋은 얘기고요. 나중에 본인도 이해 못하니까 제발 좀 이 정리한 습관을 꼭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미콜론 적었으니까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 이제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컴파일 하는데 자, 화살표 또 위에 눌렀어요. 자, 엔터 칩니다. 이번엔 더 많은 에러가 났네요. 세 번째 우리가 규칙인데요. 이 세 번째 규칙이 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 좀 전에 오류가 났던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오류가 난 메시지 잠깐 좀 확인해 보면 프로그램.java 다섯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났네요. 근데 심볼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심볼? 바로 코리아라는 심볼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심볼의 의미는 뭡니까? 그랬더니 코리아란 변수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베리어블인데요. 이거는 변수란 뜻이고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변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거? 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린가요?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썼는데 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잘못됐다고 해놓고선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영문 기호를 썼다고 해서 걔가 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바에서는 반드시 얘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면 얘는 절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수학이나 이제 자바는 변수란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수학에서의 변수는 무한 상상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바는 무한 상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값을 저장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장치, 메모리라고 하는 저장소에 값을 저장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유한해요. 뭐 저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래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7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값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그런 정수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정수를 4바이트 크기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저장하는 공간은 우리가 무한 상상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얘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4바이트 공간에다가 7을 저장하는 게 딱 알맞고 낭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바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항상 이렇게 int 코리아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쓸 때는 반드시 얘가 정수형을 저장할 변수입니다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얘는 토탈인데 정수형을 저장할 그러니까 정수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실수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실수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할당을 해주고요. 얘는 정수를 저장할 녀석이니까 정수 저장할 만큼의 크기만큼을 할당해 주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변수를 쓸 때 이 변수는 얼마만한 크기를 마련해야 돼요? 무한 상상의 공간?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가 사용되기 전에는 먼저 얼마만한 크기의 값을 저장할 것인지 그 값의 형식을 밝혀줌으로 해서 얘는 공간을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만 할당하게 딱 알맞게. 근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정수형 변수 토탈을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요. 같은 자령이라면은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형인데요. 실수인데 4바이트 실수를 의미하고요. 자령에 대한 내용은 이 자료 값의 형식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몰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거, 토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avg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때는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떠한 값을 저장할 변수지를 미리 밝혀주는 거, 변수 선언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하고요. 다시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이네요. 변수 선언하는 거. 자, int 코리아, English, math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언하고 나서 잠깐 포즈 누르고 선언하고 컴파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작성을 다 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럼 이걸 저장을 하고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살표 키를 위로 누르신 다음에 엔터 치면 에러가 하나도 없죠. 지금 세 가지 규칙을 지켰더니 에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컴파일이 된 것 같네요. 두근두근 dir 한번 쳐서 디렉토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졌네요. 여기 자바 파일이었는데요. 얘가 번역돼서 결과물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얘가 실행 파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은 어떻게 하죠? 예, 저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자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점 클래스 넣는 거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만 점 클래스 빼고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쓰고 엔터 칩니다. 아무것도 안 뜨네 또. 예, 아무것도 안 뜨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계산만 해달라고 했지 계산 결과를 출력해달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아무것도 안 신기한가요? 분명히 계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에서 총점과 평균을 다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출력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하죠? 예, 그게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지금 맛배기로 출력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어떤 걸 해볼까요? 뭐 평균을 할까요? 아니면 총점을 할까요? 자, 총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프린트라고 해서 printf %d 하고 토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콜론이 아니고요. 콤마가 아니고 쉼표예요. 쉼표고 여기는 콤마고 이걸 잘 따라 하셔야 되는데 자, 저장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컴파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에러 당연히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자바 프로그램. 와, 210. 와, 210 나왔네요. 와, 총점을 출력해 보니까 더 남다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총점과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자바 프로그래머의 반열에 지금 들어왔네요. 컴파일도 할 줄 알고 실행도 할 줄 알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DE라고 하는 툴을 쓸 건데요. 그 툴을 가지고 어떻게 쉬워지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